오늘 핵심 내용은 독서 무용론입니다. 최근 독서가 좋다고 하는데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데, 또는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인간관계를 개선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잘못된 접근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쩌면 우리가 기대하는 쓸모는 없다 라는 결론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차근차근 풀어가도록 하시지요. 봄 노래 한번 듣고 가겠습니다. 긴 겨울이 끝났어요. 유난히 추운 시간이었어요. yeah. 내 모든 노력에 물거품이 된 너무한 시간, 그렇다고 의미가 없다고 말하진 마세요. 이젠 따뜻한 봄을 기다려요. 그렇다고 나아질 것은 없어요. 어제와 똑같은 반복이라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쓸모가 없다고 말하진 마세요. 거리에는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요. 두런두런 설레임과 기쁨이 느껴져요. 아직은 아니라 해도 이제 계절이 바뀌었어요. 나도 기분이 살짝은 좋아져요. 어제와 똑같은 반복이라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아찬타 비웃지는 말아주세요. 나도 멈춰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상처난 나무도 새싹을 틔우고 얼어있던 땅도 녹아요. 아직은 아니라 해도 이제 계절이 바뀌었어요. 나도 이제는 기분이 좋아져요. 어제와 똑같은 반복이라 생각하지만 또다시 시작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 독서에 대해 이야기를 계속해보죠. 최근 텍스트 힙인가? 독서가 그래도 저변이 넓어지는 분위기인지라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소개하는 영상이나 내용을 보면 독서의 효용을 강조해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선전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읽은 책에서 내 생각과 비슷한 내용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위저드 베이커리, 파과 등 많은 히트작을 쓴 구병모 작가의 신작인데요. 절창에 나온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문학을 창작하는 사람 가운데 보통보다 나은 인간이 있기는 할까요? 문학을 읽는 사람 가운데 도둑이나 사기꾼이나 강간범이 없겠습니까? 그런데도 유독 책을 읽는 자, 책을 읽고 감명받은 자는 의례 극적인 변화를 겪고 거듭나서 제대로 된 인간으로 살아감이 마땅하다는 믿음은 꽤 오랜 시간 이어져 온 듯합니다. 책을 읽고 감명은 감명대로 받고 그것은 그 순간에 더할 나위 없는 진심이자 진실이며 책을 덮은 뒤 돌아서서 이루어지는 방화, 약탈, 폭행은 별개인데 말입니다. 소설에서 갇혀있는 아가씨를 교육하는 독서지도 선생님이 나오는데, 그분이 가진 철학이 일반적으로 독서는 무용하다는 주장입니다. 이롭지도 해롭지도 않다는 것이지요. 보통은
책을 읽고 난 뒤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그게 가장 일어나기 쉬운 일입니다. 무용하면 무용한 대로 다만 이어가는 것. 그것이 읽기 아닐까요? 좋은 책을 아무리 감명 깊게 읽었다고 해도 독자는 대부분 그대로입니다. 그게 냉정한 사실이지요. 간질간질 따뜻한 봄이 와요. 봄이 와 얼어있던 마음에 그리움이 흘러요. 멀리 있는 당신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너무 예쁜 이 계절 행복하시나요? 힘들었던 시간이 끝내고 이제는 그저 당신이 보고 싶을 뿐이죠. 함께했던 추억을 기억하며 한 조각 소식이 궁금한 거죠. 떠난다고 떠난 것이 아니고 지운다고 있는 것도 아닌걸. 왜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차갑게만 이야기했었던 걸까. 어리고 너무도 어리석어서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했죠. 이제 돌아갈 수 없다고 해도 진심으로 미안해요. 간질 따뜻한 봄이 와요. 봄이 와 얼어있던 마음에 그리움이 흘러요. 나도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도 있죠. 슬픈 기억 이제는 떨쳐 보일 수 있죠. 그럼에도 오늘도 제자리 이제는 그저 당신이 보고 싶을 뿐이죠. 함께했던 추억은 어디에도 한 조각 남지 않았던 거죠. 떠난다고 떠난 것이 아니고 지운다고 있는 것도 아닌걸. 왜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차갑게만 이야기했었던 걸까. 어리고 너무도 어리석어서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했죠. 이제 돌아갈 수 없다고 해도 진심으로 미안해요. 책이 갖는 한계를 보자면 작가는 인간이므로 불완전한 존재며 그로부터 탄생한 책이라는 결과물도 결점투성이입니다. 또 다른 문제로는 언어라는 도구가 갖는 한계도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언어라는 도구를 통해 전달되면 원래 작가가 보여주려고 하는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불완전한 창작물과 언어라는 도구를 통한 독서 역시 한계를 지닐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간의 변화에 따른 한계입니다. 세상은 엄청나게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 그때는 맞았던 이야기도 현재는 적용되지 않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것을 끝까지 맞다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고전이 그런 것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인간이 변하는데 간극을 메꿀 무엇인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독서는 책이나 작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읽는 행위 또는 독자에게 중심을 옮겨와야 합니다. 책은 재료에 해당하고
책을 읽는 행위가 요리를 만드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요리 경연 프로를 보면 재료를 한정하고 셰프에게 요리를 시키잖아요. 한정된 재료로 창의력을 발휘해 심지어 제한된 시간에 음식을 만들어내는 요리사를 보면 대단한 재능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요리 프로에서 재료에 집중해야 할까요? 좋은 재료가 좋은 요리를 만들어낼 가능성을 높이기는 합니다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요리사의 솜씨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우리가 여태까지 독서라 함은 훌륭한 작가와 좋은 책에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면 실제 독자의 읽는 행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대의 간극을 뛰어넘어 나이 상황에 맞게 해석하고 언어의 한계를 상상력으로 메꾸면서 책들 간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해석하는 독자의 읽는 행위가 독서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There's a little road into the green, golden light and everything is still. I don't know where it's taking me, but I want to follow where it leads. Step by step, I breathe it in. Something in me starts to slow. In the garden, hidden in the woods today. In the garden, all my heavy thoughts fade away. Spring is dancing in the flowers, wind is singing soft and low. In the garden, I found a place to let go. There's a quiet clearing up ahead, only birds and little moving leaves. No one made this place for me, still it feels like home somehow. Time is gone, I don't mind, I can hear my heart again. In the garden, hidden in the woods today. In the garden, all my heavy thoughts fade away. Spring is dancing in the flowers, wind is singing soft and low. In the garden, I found a place to let go. Rest here for a while, warm sun on my skin. No need to rush, no need to run. I'll just be here in the wind. In the garden, hidden in the woods today. In the garden, all my heavy thoughts fade away. Spring is dancing in the flowers, wind is singing soft and low. In the garden, I found a place to let 결국 독서는 개별 경험인 것이고 경험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읽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또한 이 책과 잘 맞는지, 나는 읽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독자가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먼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책을 읽어도 그런 준비나 상황에 따라 모두 다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언젠가 독서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방법론을 이야기할 기회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돌아와 책의 효용을 생각하면 가장 중요하면서 공통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것은 재미라고 생각합니다. 책을 만나는 것은 사람을 만나는 것과 비슷한데 얻을 게 많다고 해도 재미없는 사람과 만나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독서 무용론을 주장하는 나로서는 책을 읽는다고 더 나은 사람이 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아요. 독서에 효용이 있지만 그것은 좀 더 원초적이고 요소적인 부분이겠습니다. 대놓고 효용을 강조하는 책의 결과도 의심스럽습니다. 예를 들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읽은 사람이 다 부자가 됐을까요? 결국 독서를 하던 말던 부자가 될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서가 지향할 효용은 나의 지루한 일상을 탈출시키고 구제해줄 좋은 취미라는 것이 가장 큽니다. 그것은 유튜브나 넷플릭스의 효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들보다 나은 점은 선택의 폭이 훨씬 넓고 깊다는 것이겠죠. 나한테 재미있는 책을 읽으세요.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목적으로 책을 읽지 말고 내 인생을 즐거움으로 채우기 위해 독서를 하세요. 몇 번을 반복해 또다시 선택한다 하여도 결론은 정해져 있어. 그건 바로 너야. 몇 번을 반복해 또다시 노력하고 그래서 세상을 바꾼다 하여도 네가 없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 결론은 정해져 있어. 그건 바로 너야.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한 가지 당신만이 사라지지 않아. 시간을 거슬러 기억을 잃고 아무것도 갖지 못해도 당신만이 나의 전부야. 여기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 나의 첫 문장은 당신이고 마지막 문장 역시 당신이면 좋겠어. 그것이 아니라면 나의 생에 무슨 의미가 있어.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너에게 조금씩 다가가는 중 당신이 놀라지 않게 조금씩 다가가는 중. 저는 기본적으로 이야기의 힘을 믿습니다. 그래서 책 중에 서사가 있는 소설이나 수필을 좋아하는데요. 이야기의 힘을 믿는다는 뜻은 이러합니다. 정말 좋아하는 책 중에 미하일 엔데의 끝없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판타지 소설 또는 동화라고 할 수 있는데 바스티안이라는 현실의 소년이 고서적을 다루는 책방에서 책을 하나 얻어 읽기 시작합니다. 책 내용은 어린 왕녀가 다스리는 환상계 곳곳에 무라는 허무의 공간이 생기고 왕녀가 아트레이유라는 녹인종 소년에게 해결책을 찾아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아트레이유는 죽을 힘을 다해 위기를 넘기고
갖은 고생을 하면서 간신히 해결책을 찾아 돌아옵니다. 그런데 어린 왕녀는 애초에 해결책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요. 아트레이유는 그렇다면 자신의 모험은 다 무슨 소용이냐며 분노합니다. 하지만 어린 왕녀는 해결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의 모험을 통해 독자인 바스티안을 이 세계로 부를 수 있었다며 설명해 줍니다. 바로 이것이 이야기의 힘입니다. 몇 마디의 경구를 얻기 위해 이야기나 책을 읽는 것이 아니고 타인을 이해하기 위해 서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 우리는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가능성을 가집니다. 읽는 행위를 통해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 그것으로 우리와는 다른 상황의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